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계약 전력을 결정했으면 전력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전압이 결정이 돼요. 전압이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과 용량이 결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수전할 것이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수전 방식은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개방형으로 할 것이냐, 폐쇄형으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예요.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그 다음에 주 차단기는 어떤 걸 쓸 것이냐, 퓨즈로 쓸 것이냐, 차단기 쓸 것이냐. 그러니까 수전 설비는 간이 형태로 할 것이냐, 정식 수전 설비 형태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전 전압과 수전 방식, 뭐 1회선으로 수전할 것이냐, 2회선으로 수전할 것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하에다 전압을 얼마로 공급해 줄 것이냐, 이것을 결정을 해 주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자, 이 안에는 시험 문제들이 다수 들어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걸 가지고 전기 설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시험 문제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수변전 설비가 많은 양을 차지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주차단 장치의 종류 등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차단기 설치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전실을 구성했고 차단기를 설치했다. 그런데 나의 고장이, 그러니까 변압기, 수용가의 변압기 고장이 전력회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고장이 늦게 차단해가지고 전력회사가 이 수용가의 고장을 검출하게 되면은 그 변전소 라인이 죽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정전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전력회사 차단기보다는 수용가 차단기가 빨리 차단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전력회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단락 용량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협의해서 검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력회사는 뭐라고 하냐면 이미 정해놨어요.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다. 그러니까 차단기 용량 얼마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라. 그리고 동작 시간이 뭐 0.06초 이내에 차단해라. 이렇게 그 가이드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차단기를 세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게 다 거의 비슷하거나 같거든요. 전력회사가 제시해주는 값들이 비슷하니까 거의 같은, 예를 들면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다 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 임피던스가 다 동일하다 보니까 이제 딱 정해지다 보니까 별 의미 없이 시공하는 사람들은 그냥 갖다 시공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시공하고 설계하는 사람도 알고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수전 설비를 구성하겠다라고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싱글 다이어그램, 이것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검토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검토하느냐? 이 검토는 다양한 검토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단선도를 작성했으면 그 단선도 가지고 고장 전류가 얼마나 흐를 것이냐, 보호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보호 협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역률은 얼마가 나오는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변압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전압 조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전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비상전원의 절체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결정해 줘야 되죠. 그리고 변압기는 어떤 회사의 변압기를 쓸 것이냐, 차단기는 어떤 회사의 차단기, 어떤 걸 쓸 것이냐, 다 결정해야 되겠죠. 전격은 얼마짜리를 써야 되느냐. 자, 우리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고장 계산 시험 문제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퍼센트법, 또 단위법, 또 대칭좌표법 나오죠? 고장 계산해야 돼요. 보호 방식 나오죠? 그렇죠? 예. 뭐 쉬운 예로 차단기에 대한 보호는 변류기 2차 트립 방식을 할 것이냐, 또는 잔류회로 방식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있죠. 그 다음에 보호 협조, 계정기 정정해야 되잖아요. 계정기 특성 곡선 가지고 한시 정정해야겠죠. 그 정정하는 거. 역률 계산하고 하죠. 계산과 개선 가능하죠. 변압기 Y 결선, 델타 결선 할 줄 알죠. 그 뱅크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다음에 전압 조정하는 것은 이제 무효 전력 가지고 전압 조정하죠. 근데 뭐 그거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비상전원, 축전지 설비,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발전기 설비 하죠. 그래서 발전기 용량 계산하는 거 하고 축전지 용량 계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죠. 이게 다 나와요. 비상전원의 종류,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연축전지, 알카리 축전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특성, 이것도 시험 문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절체 방법, 이거는 이제 뭐 이중무선, 단무선, 복무선, 이게 이제 모선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달로기하고 차단기하고 어떻게 절체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시험에 출제되죠. 다 시험에 출제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기기 선정하는 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주 나오죠. 뭐 나옵니까? 변압기 용량 선정, 차단기 용량 선정, 전격 선정하는 거죠. 변류기 전격 선정 나오죠. 변류기 규격 외워야 되겠죠. 차단기 규격 외워야 되겠죠. 선정해야 되니까. 다음에 변압기 규격도 외워야 되겠죠. 참고로 규격은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수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변류기, 차단기, 변압기, 각종 기기, 이런 각종 기기의 규격은 정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외우라고 하냐면, 원래는 이제 데이터를 다 주면 찾아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이에요. 공단에서 출제를 할 때 현장에 있는 사람, 공부만 하는 사람보다는 현장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현장에 관련된 것을 출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 공부하는 내용, 이것을 출제하게 되는데요. 현장에 있는 사람, 즉 차단기를 늘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차단기 전격이 얼마인지 별 얘기 안 해도 다 알거든요. 그런데 책 가지고 무조건 문제답 하는 사람은 이게 차단기가 얼마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변압기가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문제답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규격을 어떻게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럽게 외우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공부만 하다 보니까,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는 수치이기 때문에,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졸업자거든요. 졸업자. 그래, 그 사람들한테 시험 볼 자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 쪽에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 규격은 암기하기 바랍니다. 전선의 규격, 기기 규격도 있고, 또 규격을 외운다 그러면 전선 규격. 왜냐하면 전선 얼마를 선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규격들이 있을 거예요. 모두 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면 뻔히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로 모아질 겁니다. 차단기도 선정하다 보면 대부분 그놈이 선정되고요. 전선의 굵기도 선정하다 보면 대부분 그놈이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몇 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규격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범위 안에,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 안에 있는 규격들을 기억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계속해서 감시 제어 방식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렇게 모든 것을 검토하게 되면 뭘 작성한다? 인지에 아까는 초안을 작성했던 걸 실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단선 결선도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전기실, 수변전실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위치를 작성하고, 면적과 위치, 그 다음에 수변전실의 형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수변전 설비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배치, 기기 반출입, 기기를 어떻게 반입하고 설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공간적인 개념을 다 파악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도면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도면. 실질적으로 이런 수변전 설비에 대한 도면, 이것을 한번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도면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설비 도면이에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니까 일단은 기본 개념하고 도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제도 풀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다 해야 돼요. 공간이 있는지, 증설할 공간이 있는지, 방제 공간이 있는지, 이격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요 이격거리 얘기할 때 암줄 위치 개념 이해해야 되죠. 손에 접근한 게, 이런 개념들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검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도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설계도를 작성한다. 그리고 설계도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설계도에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뭐로 작성해야 돼요? 시방을 해줘야 되겠죠? 시방을 해서 시방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플로어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런 정도로 진행한다, 이렇게 플로어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수변전 설비의 기본 설계 시 검토 사항이 있어요. 기본 설계. 기본 설계가 있고 뭐 실시 설계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 설계에 대한 얘기고요. 실시 설계 이전 단계에 대한 기본 설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검토하느냐, 이건 뭐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비 용량, 수전 전압 방식, 그다음 회로 결선 방식, 그 다음에 감시 제어 방식, 그다음 설비의 형식, 그다음 수전실, 발전기실 위치, 뭐 이런 것들, 크기,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줘야 돼요. 이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본 설계에서 기본 설계, 지금 이제 이런 기본 설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어떤 걸 검토하냐면 수전 방식, 모선 방식, 그다음에 변압기 뱅크 수, 그다음 배전 방식 및 배전 전압, 부하에 공급하는 전압이죠. 비상용 발전기, 예비용 발전기, 이걸 시설할 때 어떻게 절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용기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기본 설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단답형으로 출제할 수가 있어요. 단답형으로.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가 될까요? 수변전 설비의 기본 설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중 주회로 결선 방식, 지금 이 얘기는 주회로 결선 방식이에요. 주회로 결선 방식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기본 설계에서 주회로 결선 방식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을 5가지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겠죠. 이해되죠? 예. 기본 설계에서 이런 걸 검토하는데 이거는 주회로 결선 방식에서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요거를 5가지 써라. 주회로는 어디서 검토하냐면 바로 요 부분이죠. 여기서 보면 3번 항목. 요거의 세부 사항이라는 거죠. 요 주회로 결선 방식의 세부 사항 검토 사항이죠. 5가지. 이건 예를 든 거예요. 이 문제가 출제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5점. 이런 식으로 문제화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든 거죠. 또는 요걸 쓰는 게 나오죠. 요거 5가지 써라. 기본 설계에 있어서 이건 관연도 문제예요. 기본 설계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 5가지.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는 관연도입니다. 이미 출제됐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